쇼핑, 그리고 백화점, 뭐 이런 것도 한번 겸사겸사 한번 다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계신 곳은 명동 같은 곳이죠. 사이암 스퀘어 지역의 MBK라는 유명한 건물 사진입니다. 그 사이암 스퀘어는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명동과 대학로를 합쳐놓은 곳입니다. 원래 사이암 스퀘어 광장은 대학로 같은 곳이고 그 주변에 쫙 있는 백화점 라인은 명동 같은 거거든요. 두 개가 합쳐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학로와 명동이 합쳐진 곳, 사이암 스퀘어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는 초고가 백화점부터 또 중형 백화점, 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취향의 백화점, 그 옆에 좀 저렴한 백화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있는 그 영화관도 수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백화점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태국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 청담원 거리, 뭐 명동 거리 이렇게 수준별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 지역에 아주 부자, 중간 부자, 보통 중산층, 그리고 저렴한 사람, 그 뭐 젊은이들의 문화까지 이렇게 자기 수준별로 된 것들이 다 있고, 그것이 마트, 백화점, 영화관, 뭐 쇼핑센터까지 다 있고요. 각자 와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함께 즐기고 사라져요. 그런 이제 그 차등된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된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왕족, 뭐 귀족, 그 다음에 이제 부유층, 그 다음에 중간층, 중하층, 서민층보다 더 아래층, 이것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 있고, 불교라는 것이 운명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없습니다. 뭐 전생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내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 운명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내 수준에 맞게 가서 즐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태국의 쇼핑 문화의 특징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반 마트의 모습이죠. 태국의 슈퍼마켓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뱅콕만 해도 굉장히 국제화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더 국제화된 도시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굉장히 국제적이죠? 네. 한국 물건도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저렴한 대형마트부터 고급 백화점의 슈퍼마켓까지 가보면 한국 물건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죠. 이 똑같은 한국 물건이라도 이게 생산지가 한국이냐 아니면 동남아에서 생산한 거냐, 중국에서 만든 거냐, 베트남에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맛과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거죠. 뭐 한국 오리지널 물건보다 뭐 나쁘게 만든 것,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다르다. 여긴 더몰 백화점입니다. 뱅콕에는 이제 백화점 계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더몰 백화점 계열, 센트럴 백화점 계열, 이 두 개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더몰 백화점 그룹은 사이암 파라곤, 그 다음에 엠포리온 백화점, 그리고 더몰 백화점,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프리미엄급, 그 다음에 좀 고급, 그 다음에 일반 대중적인 백화점, 이 세 가지를 한 그룹이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이 센트럴 백화점 계열도 마찬가지인데요. 센트럴 백화점 계열도 아주 좋은 센트럴 백화점이 있습니다. 또 센트럴 월드 같은 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빈슨 백화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 태국에서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도시에 일반 이마트 같은 그런 로토스나 빅시가 있냐, 그 다음에 백화점이 들어와 있냐, 그 백화점이 더몰이냐 로빈슨이냐 또는 센트럴이냐 그 이상급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도시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태국 이런 마켓 경쟁하는 이런 쇼핑 업체들이 이미 다 시장조사한 거예요.
이 도시의 생활 수준과 소비 수준에 따라서 그분들이 집어넣는 백화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센트럴 백화점이 들어간 도시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쇼핑몰이 들어온 경우는 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로빈슨 백화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가형, 약간 좀 서민형 백화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 도시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딱 생활 수준이. 그런데 센트럴 페스티벌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센트럴 백화점이 들어와 있다. 오, 다른 거죠. 그런 도시들은 태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정 상태가 좋고 그 주민들의 소비 활동이 아주 왕성한 수준 있는 그런 곳에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더몰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몰 백화점이 들어간 도시와 안 들어간 도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또는 저렴한 이마트 같은 그런 마트들이 무엇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동네를 딱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안 해도 되죠. 왜? 이미 그런 그룹에서 전문적으로 그룹 조사를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르죠. 일례로 메가박나 같은 경우는 뱅콕에 생긴 새로운 대형몰이죠. 근데 박나라는 외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로빈슨 백화점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5, 6년 이상 쫙 영업하다가 최근에 그 로빈슨 백화점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센트럴 백화점을 집어넣습니다. 센트럴 백화점, 그 옆에 이케아, 빅시마트, 그리고 센트럴에서 운영하는 탑스마켓 큰 거, 그리고 홈프로라는 가정용 하드웨어를 파는 곳,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몰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메가박나인데 거기에 메인 백화점이었던 로빈슨 백화점을 빼고, 그렇죠, 센트럴 백화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지역 상권이 발전을 해가지고 소비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태국의 전반적인 마트를 함께 우리가 느껴볼 수 있죠. 쇼핑센터 문화를. 그룹에서 만든 아울렛입니다. 뱅콕 국제공항, 그 수완아품 공항에서 약간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새로운 이 아울렛이 생겼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예전에 있던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미국에 제휴된 것들이 각 지방마다, 대형 지방마다 다 하나씩 있었는데 사실 거기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봐도 뭐 메리트를 못 느끼는 정도의 프리미엄 아울렛이었는데 미국식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암 그룹에서 만든, 시암 그룹에서 만든 아울렛이다 보니까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던 모든 웬만한 업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아울렛은 정말 가볼만 하다. 저렴하게 물건을 살 때. 또 하나 아까 센트럴 그룹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센트럴 그룹에서도 공항 남쪽에, 공항 바로 아래에 그 센트럴 빌리지라는 아울렛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도 센트럴 백화점 계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업체들의 아울렛 버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다양하고 또 할인폭도 좋아서 아주 괜찮더라. 그 대도시들을 나가는 부분에 있었던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미국 스타일의 아울렛은 실제로 별로 물건이 없습니다. 가보면 또 할인율도 별로고요.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오히려 공항 근처에 생긴 이 파라곤 계열의 아울렛, 또 센트럴 계열의 이 아울렛은 가볼만 하고 물건의 질이나 내용 또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소개해 드립니다. 센트럴 그룹 본 백화점 모습이죠. 네. 매크로도 굉장히 뭐 대형 마트로는 중요한 곳이죠. 매크로는 주로 누가 가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 또는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크로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자기 그 가게에서 파는 거예요.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는 항상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세금 이렇게 돌려받는 거 이런 것도 다 하시죠. 그럼 우리 개인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매크로 카드 만드시면 되고요. 개인들도 가서 얼마든지 물건 사올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태국의 제일 큰 갑부라고 하는 CP그룹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CP그룹 산하에 이 매크로가 들어있습니다. 엠포리움, 그렇죠? 엠포리움 아까 말씀드린 파라곤, 엠포리움, 더몰 같은 계열이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백화점이죠. 굉장히 일본 물건이 많습니다.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세 분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다 화교들입니다. 주름 잡고 있죠. 태국의 거의 재계를, 쇼핑 유통 부분을
꽉 잡고 있습니다. 예, 아까 나온 그 세 그룹의 키플랜들이죠. 매크로 갖고 있고요. CP그룹은 로터스, 테스코 로터스잖아요. 테스코가 영국 거 아닙니까? 영국의 테스코의 태국 버전이 테스코 로터스입니다. 그 그룹을 CP가 샀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세븐일레븐을 샀어요. 전국이 가장 많은 편의점이죠. 정말 뭐 세븐일레븐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CP 프레시마트, 원래 CP 그룹이 치킨 앤드 포크예요. 닭과 돼지를 길러서 시작한 그룹이기 때문에 사료 만들고, 그러니까 저런 이제 CP 자체의 패스트 프레시한 것들을 또 제공하는 그런 전문 마트가 있고요. 슈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코 로터스의 익스프레스 버전, 그러니까 슈퍼 버전이 또 있습니다. 저 이마트와 이마트 뭐 익스프레스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TCC 그룹에서는 빅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빅시 조그만 미니 빅시를 그 세븐일레븐처럼 또 깔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개수가 근데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세븐일레븐은 거의 1000개고요. 그렇죠? 미니 빅시는 783개니까 뭐 아직 게임이 안 되고요. 센트럴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럴 그룹은 백화점도 갖고 있지만 탑스마켓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슈퍼마켓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 탑스마켓 가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국에서 편하게 쇼핑했던 그 일반 슈퍼마켓하고 거의 유사하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탑스 슈퍼마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민들이. 이 탑스 슈퍼마켓을 전국에 쫙 또 갖고 있고 패밀리마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대세고 편의점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빅시, 미니 빅시와 패밀리마트가 이제 경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 그룹만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룹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가장 또 투루 같은 뭐 인터넷, 케이블 TV, 핸드폰 다 갖고 있고요. 뭐 온갖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어발식 태국 제1의 갑부고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아울렛 이 지점들이 곳곳에 있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더라. 네. 콘사이암이라는 새로운 백화점이 강가에 생겼어요. 짜오프라의 강에. 정말 럭셔리한 백화점인데 이 아이콘 사이암도 이제 여기는 몇몇 그룹들이 이제 제휴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중추 멤버가 CP입니다. CP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백화점 라인에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곤 계열의 아울렛에 있는 그런 가게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탄 백화점, 일본 백화점이죠. 완전한 일본 백화점입니다. 태국에는 우리 한류가 오기 전에 인류가 이미 몇십 년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곳곳에 일본 호텔, 또 일본 백화점, 일본 쇼핑센터를 곳곳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굳이 그 나라 거 이용하지 말고 그 나라에 돈 쓰지 말고 거기에 있는 우리 백화점, 우리 호텔에 자라.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아마 한국도 점점 부자가 된다면 그걸 똑같이 따라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백화점들이 이제 곳곳에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우리 교민들이나 또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은 가는 나라에는 우리나라 호텔, 우리나라 백화점들이 브랜치가 생길 겁니다. 이거 일본이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요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실롱 컴플렉스 센트럴 개념의 계열이죠. 아까 얘기한 센트럴 월드라는 정말 큰 대형 매장입니다. 저 앞에서 매년 카운트다운 행사도 하고 뭐 송프란 축제도 하고 저 앞에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여러 가지 멋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트럴 계열의 센트럴 백화점이 있지만 또 저렴한 로빈슨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는 로빈슨 백화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최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CP그룹의 회장님 모습이고 테스 로터스를 이제 인수했을 때 기사 모습이죠. 센트럴 계열의 백화점 지하에 있는 탑스마켓 CP그룹 아주 중요한 그 쇼핑 체인 세계죠.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아마 테스코 로터스가 전국에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건데 제일 많습니다. 아주 뭐 그래서 전국의 물가를 잡아줬죠. 그럼 고마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푸켓이나 뭐 파타야나 지방으로 갈수록 그 공산품이 훨씬 비쌌어요. 왜?
이분들이 기본 가격 플러스 운송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훨씬 비쌌습니다. 그런데 저 대형 마트인 로터스가 전국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딱 평준화되면서 오히려 지방에서는 물가가 더 싸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세븐일레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빅시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 그룹에서 운영한다고 이 빅시 엑스트라, 미니 빅시 것들만 비교해서도 얘기하고 사이암 스퀘어 지역 이 지역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또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 대학로라고 하냐면 사이암 스퀘어 바로 옆에가 쭈라롱콘 대학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입니다. 그 서울대를 기반으로 그 사이암 광장에 원래 학원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학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그 대학로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방통대로 바뀌었고 서울대 병원만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로라는 것이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그 근처가 대학 문화가 형성된 그런 거리였지 않습니까? 사이암 스퀘어가 바로 그런 곳인 거죠. 근데 거기에 태국은 백화점, 럭셔리 백화점 라인도 다 들어간 거예요. 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명동 플러스 대학로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도 쭈라로콘 대학교는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명문 대학교인 서울대 학생들처럼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그 근처에 많이 놀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해보면 영어도 너무 잘하고요. 정말 수재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센트란 그룹에서 만든 센트란 빌리지라는 아울렛 모습이죠. 네. 그 사이암 지역, 그 메인 몇몇 지역에 있는 태국 시내 주요 쇼핑몰 현황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다 여기 유명한 곳들입니다. 한 번씩 가보시면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 문화를 즐기고 또 부자들은 이렇게 쇼핑하고 또 적당한 부자는 이렇게 하고 중산층은 이렇게 하고 좀 저렴한 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한 번에 쫙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오죠? 중저가 로드숍이 있고 저가 쇼핑몰이 있고 럭셔리 쇼핑몰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분. 근데 그것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막 차별하거나 막 벽을 치거나 하지 않고요. 태국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센트럴 그룹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한 보고서죠. 센트럴 백화점 14개 매장이 있고 로빈슨 백화점 28개가 있다고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홈워크, 저거는 이제 가정용 하드웨어를 다 파는 곳이고요. 전자 매장으로는 파워바이라는 저거 굉장하죠. 저것도 뭐 거의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전자마트 있잖아요. 그런 거입니다. 오피스 디포트나 오피스 메이트는 사무용품 파는 곳. 그러니까 이 하여튼 유통 분야는 꽉 잡고 있습니다. 무지 같은 건 일본 건데 제휴해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패밀리마트도 저렇게 운영하고. 이거 굉장히 그 유통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체인점입니다. 좋은 게 뭐냐면 그 센트럴 그룹은 원카드란 게 있어요. 아까 더몰 그룹은 M카드란 게 있고, 그리고 매크로는 마크로 같은 경우는 그 마크로 카드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카드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려면. 근데 원카드 같은 경우는 센트럴 계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 거죠. 자기가 주로 이용할 때 이렇게 계열별로 이용하면 포인트가 잘 모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소개했던 거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로터스가 있고 탑스마켓이 있고 그루마트인가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이것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거고, 빅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에 다양하게 마트들이 소개됩니다. 한국하고 물가를 비교해 주기도 하고요. 또 태국에만 있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소개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런 데서 좀 비교해 보시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컨셉, 큰 계열,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물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보이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린 거고요. 로터스, 이런 빌라마트가 여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소개 안 한 것 중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빌라마트라고 있죠. 빌라마트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완전히 좀 주로 서양 외국인들을 위한 마켓입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재료, 뭐 각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데서 직수입한 물건들이 있는 슈퍼마켓이죠. 가격은 조금 비싼데 정말 일반 슈퍼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저희들도 저런 데 가서 물건을 구해올 때가 있습니다. 빌라 마켓.
빌라마켓 굉장히 괜찮은 마켓입니다. 물건은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정말 물건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태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물건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온갖 나라에서 수입하고요. 또 자체 생산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물건의 나라다. 그래서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 하진 않는다. 그런 게 행복한 거죠. 어느 나라는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태국은 뭐 물자가 정말 풍부한 나라입니다. 최근엔 이제 온라인 쇼핑, 라자다나 쇼피라는 온라인 쇼핑몰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가지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쇼피나 또 그 라자다 같은 경우는 그 뒷배경에 또 중국의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다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물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인 쇼핑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우리 마트들과 백화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